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리입니다. 제가 지금 퇴근하고 와가지고 조금 안색이 좋진 않지만 카메라를 켜서 라섹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데이 라섹을 받고 왔고 지금 라섹한 지 10일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제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오전에 예약을 잡아서 당일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같이 예약을 잡아서 갔고요. 수술하게 된 계기부터 수술 과정, 그리고 실제 수술하고 나서 어땠는지, 수술 후 관리는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눈 상태가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엄청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시력이 0.2에서 0.3 양쪽 시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눈이었고요. 그리고 한쪽 눈에, 왼쪽 눈에 약간의 난시가 있어서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했을 때 한쪽 눈에 난시가 약간 있으시네요 이런 말만 들을 정도였지 제가 살면서 크게 불편할 정도의 난시는 없고요. 근시가 어느 정도였냐면 안경을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그 정도의 시력인데 이제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영화관에 갈 때나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나 이렇게 중요한 멀리 봐야 되는 그런 걸 할 때는 렌즈나 안경을 꼭 착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라섹이 꼭 필수적인 눈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안경을 잘 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의 그 얼굴을 잘 안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못 본 상황인 건데 멀리서 제가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제가 이제 시선은 그분을 봤겠죠. 근데 제가 아는 척을 안 하고 이제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좀 여러 번 있었어서 아예 제가 사람을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게 습관적으로 몇 년 동안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너무 좀 안 좋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깨끗한 세상을 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도 좀 있어서 라섹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이전에 라섹을 했을 때는 계속 눈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넣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빛 번짐이 약간 있다, 약간 부작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시력 교정술은 좀 미뤄왔었는데 최근에 한 친구가 라섹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 눈이 엄청 깨끗하게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제가 라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수술했던 병원이 저희 집 근처였는데 그날 바로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싶어서 검사가 가능한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병원은 당일 검사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수술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상이었어요. 그 병원은 일반 라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이제 좀 제휴 할인 되는 그런 병원이 있을까 좀 알아봤더니 제가 다녔던 대학교 제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그 모두작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졸업생 인증 그런 걸 받아서 병원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예약을 한 병원이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컸어요. 저는 라섹과 투데이 라섹의 차이를 잘 몰랐었는데 일단 투데이 라섹이 오늘 끝나는 라섹 그런 투데이 개념은 아니고요. 원데이 투데이 이게 이틀 동안 각막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좀 시간이 많이 짧아진 그런 가장 기술이 좋아진 라섹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데이 라섹을 받을 생각으로 예약을 했고요. 이제 검사 전에 좀 주의할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평상시에 안경도 렌즈도 자주 끼지 않는 사람이라서 딱히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눈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프트 렌즈랑 하드 렌즈를 착용하면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예약을 하면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저는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를 잠깐 보면
당일 수술 예약도 같이 일단 진행을 했고 뭐 검사를 받아봐야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저는 당일에 수술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수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약을 같이 했고요. 예약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당일에 운전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내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옷을 벗고 들어가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선크림도 바르면 안 돼요. 저는 선크림을 매일매일 바르는 사람이라 그게 가장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그냥 모자 쓰고 호다닥 다녔어요. 그리고 수술 전날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음이나 과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내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프트 렌즈는 3일 이상 끼지 않고 하드 렌즈는 9일 이상 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원하기 하루 전날 또 전화로 이제 주의사항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저는 그 보호자랑 같이 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내원을 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수술하신 분마다 말이 갈리긴 하는데 보호자를 같이 동행하는 게 좋다라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같이 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제가 수술해본 경험으로는 굳이 보호자가 없어도 괜찮았다. 왜냐면 수술 직후에 바로 눈이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었어도 저 혼자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갔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이제 동행해 주실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술 당일 수술하러 간 당일에 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이 엄청 컸고요. 그리고 엄청 친절하셨어요, 다들. 그 검사하는 동안 어떤 검사를 진행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요. 검사하는 그 시간도 대기 시간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진행해서 한 3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검사를 할 때 계속 대답을 해서 그 검사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사하실 때 그냥 해주시는 선생님이 어떤 거 할게요, 눈에 뭐 바람 들어가요, 잠깐 번쩍합니다 이런 거 말씀하셔도 그냥 대답 안 하셔도 괜찮다. 왜냐? 검사 결과가 좀 다르게 측정돼서 계속 재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시력이 어떤지 시력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상담에 들어갔어요. 제 눈 상태가 어떤지 다 검사 결과를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대략적으로 저는 0.2에서 0.3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12,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저는 잘 몰라서 어쨌든 저는 눈이 엄청 나쁜 편은 아니다. 그리고 난시가 왼쪽에 마이너스 0.25 살짝 있다. 그리고 교정 시력은 1.0, 1.0으로 맞춰질 거지만 이게 개인의 이제 관리 방법이나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각막 두께가 꽤 두껍게 나온 편이었는데요. 이게 평균 500에서 550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556에서 563 이렇게 두 각막 모두 다 좀 두툼한 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압이나 이런 것도 여기 적어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만 들었고요. 제가 희망한 투데이 라섹 완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데이 라섹은 그 일반 라섹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 라섹은 안구에 이제 각막을 알코올로 벗겨낸 다음 이제 각막을 자르는 그런 수술인데 투데이 라섹은 기계로 다 그 레이저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각막을 벗겨내는 범위도 적고 그리고 엄청 일정하게 제가 수술하는데 큰 이상만 없다면 일정하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틀 안에 다 충분히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눈이 엄청 나쁘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 자체는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일 라식은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이렇게 선생님 소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술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약간 동영상으로 보여주셨고 어떤 점이 궁금하냐, 궁금했던 점 물어보라고 하면서 상담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일 수술 할인을 받아서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5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수술했고, 이게 약간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장 정도 썼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할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수술도 뭐 할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할부 되더라고요. 할부 가능하고 병원마다 이제 무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런 카드사가 또 따로 옆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건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리스 레드라는 기계로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긴 빨간색 기계예요. 이 기계로만 수술을 받아야 투데이 라섹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뭐 권유나 막 이런 거 때문에 돈이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전혀 추가 권유 없으셨고, 저는 제가 예약했던 그 패키지 안에 자가혈청이라고 눈을 좀 더 빨리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제 피를 체열을 해서 맞는 그런 혈청을 이제 서비스로 해주는 그런 것도 같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라는 검사도 라섹할 때 같이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검사는 또 따로 추가 비용이 있대요.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따로 소견이 없어서 추가 검사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고, 다만 눈이 원래 좀 건조한 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제가 자세하게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기름샘이 좀 기름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눈이 원래 평소에 조금 건조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그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렌즈 낄 때 유난히 좀 건조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서 좀 눈이 더 예민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눈이 건조한 게 너무 불편하다 하면은 그 레이저 수술 같은 게 있다라고 설명만 해주셨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막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수술만 진행하기로 했고, 바로 수술에 대한 뭐 약 설명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셨어요. 수술 결정하고 나서는 바로 저한테 그 수술실로 이동하라고 하셨고, 완전 파란색 수술 옷 같은 걸 다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 같은 것도 다 끼고 마스크도 끼고 머리도 여기 머리카락도 다 이렇게 수술복을 입은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계속 확인을 하십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받으시는 수술이 뭐세요? 계속 한 똑같은 선생님이고 똑같은 전데 3번 이상을 확인을 해요. 네, 누구입니다. 네, 무슨 수술, 투데이 라섹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요. 오늘 뭐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단백질 바를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셨다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좀 긴장하면은 안 돼서 그러나? 어쨌든 그 수술실 들어갔을 때 옆에 초콜릿도 있었고요. 긴장되니까 초콜릿 하나 드시고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친절하게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수술실 들어가자마자 저는 체열을 일단 했습니다. 자가혈청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체열을 진행을 했고, 그것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바로 이렇게 저는 혈관을 잡아서 바로 피를 뽑으셨고, 피 뽑고 나서도 이름을 확인하고 계속 이름 확인하는 그거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 이름표 같은 것도 달고요. 그리고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거기서 해주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오징어 타는 냄새 뭐 이런 후기만 듣고 가가지고 몰랐는데, 수술을 하는 기계가 생각보다 더 이게 눈앞까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 안내해주시는 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환자분이 이게 먼저 움직이시거나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너 혼자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강조하신 점이, 일단 수술대에 누우면 초록색 점이 보이는데 그 점이 수술 도중에 잘 안 보이더라도 그 봤던 곳을 계속 한 곳을 응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그래야 수술이 잘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초록색 점만 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딱 끝나면, 초록색 점이 이제 끝나면 물을 뿌리더라고요. 눈에 찬물을 뿌려요. 그 물이 근데 엄청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가워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찬물이 눈에 들어오면 눈을 감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감지 않고 최대한 눈을 뜨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그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눈에 뿌린다고 뭐 얼마나 차갑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못 참는다고 하는 거지 했는데 정말 차가웠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약간 긴장이 그때 되더라고요. 계속 긴장을 안 했는데 수술 때 이렇게 누울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로 여기 머리까지 이렇게 대주시면서 이게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눕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이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담요도 덮어주시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 손에 인형도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인형을 이렇게 안은 채로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무통안약을 넣었고 이제 수술 때 누웠을 때 무통안약을 또 넣었고 그리고 선생님 오셔서 무통안약을 또 넣었어요. 한 3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할 때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도 안 아파요. 수술하는 거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물 뿌리는 거 그게 진짜 차가워요. 그게 엄청 차갑고 걔가 고통스러워. 걔가 좀 의외의 거였달까? 수술 과정은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나오겠지만 그 초록색 점 보는 게 다예요. 그 초록색 점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였는데 점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징어 타는 냄새 같은 거 나고 이쪽은 끝났습니다. 이제 물 뿌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이 한 바퀴 저는 한 번 촥 뿌리는 줄 알았는데 물을 계속 이렇게 눈에 계속 이렇게 씻어내요. 계속. 근데 이 물이 엄청 차가워요. 눈 너무 감고 싶은데 계속 뿌리세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계속 뿌리고 이제 반대쪽 눈 할게요. 한 다음에 반대쪽 눈을 또 이렇게 초록색 점 보세요. 찡 한 다음에 오징어 타는 냄새 하고 또 물로 이렇게 안구 씻기 이거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하고 일어나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셔서 또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약간 눈을 물로 막 씻어내서 그런지 좀 약간 눈에 뭔가 낀 느낌? 엄청 막 뿌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유리알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수술 직후에 조금 눈이 잘 보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간호 선생님이 부축을 해주시는데 왜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를 수술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셨고 수술복 벗는 것도 다 도와주셨고요. 이제 수술 끝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 된다. 어떤 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수술 끝나자마자 이렇게 약에 대한 설명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수술 당일부터 일주일간 넣어야 되는 약이 무통안약, 자가열청, 항생제, 인공눈물 이렇게 있는데 그 자가열청이랑 이제 항생제, 무통안약은 그 넣는 게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5분 간격을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자가열청은 무조건 냉장 보관. 이게 넣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딱 수술 후 일주일만 사용하는 약은 일주일 후에 바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공눈물은 수시로 저만하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수술하고 3개월 동안 넣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하는 동안 엄마한테 부탁을 드려서 약을 미리 다 3개월치까지 다 처방을 받아서 왔어요. 이 약은 비급여예요. 금액은 저는 4만 원 정도 들었고요. 3만 얼마 정도 나오겠는데 거의 4만 원이었어요. 이 인공눈물이 제가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근데 3개월 이후는 이제 급여가 된다, 보험 처리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까먹었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그 보호 렌즈를 껴주세요. 보호 렌즈가 절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눈물을 계속 넣으라고 하시는 건데 보호 렌즈가 만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예비용 렌즈도 좀 챙겨주셨고요. 수술하고 나서 눈곱이 끼니까 여기를 세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기를 주변을 닦는 그런 세안용 티슈도 같이 챙겨주셨어요. 그런 주의 정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잘 때 저는 사실 사용하진 않았는데 이런 뽀로로 안경이 있어요. 얘를 쓰고 자야 된다. 무조건 쓰고 자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안 썼냐면 제 방이 엄청 채광이 잘 들어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그 블라인드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잘 들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수면 안대를 끼고 자거든요. 안막 수면 안대를. 근데
이 안경을 쓰는 이유가 제가 자는 동안 눈을 건드려서 보호 렌즈가 빠질까봐. 보호 렌즈가 빠지면 통증이 엄청 심하대요. 그것 때문에 얘를 끼고 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수면 안대를 끼고 잤기 때문에 이거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보호 렌즈도 빠지지 않았고요. 저는 눈에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엄청 주의를 하면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저는 저 안경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처럼 수면 안대나 이게 눈을 건들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 저 안경을 꼭 쓰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바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마라샹궈를 시켜서 엄마랑 하나도 안 아픈데? 나 완전 라섹 체질인가 봐 이러면서 하나도 안 아파. 완전 추천이야. 눈 안 좋은 사람들 라섹 다 해. 완전 대박이야. 이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마라샹궈도 맛있게 먹었고요. 한 수술하고 2-3시간 동안 전 아주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자가혈청 안약도 넣었고요. 항생제도 바로 넣었고요. 아주 괜찮게 있었는데 제가 언제 잘못했냐면 바로 인공 눈물을 넣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 전까진 저 핸드폰도 다 멀쩡하게 잘 했고요. 선글라스 이렇게 쓰고 눈도 하나도 안 시려웠고요. 너무 멀쩡하게 가만히 잘 있었는데 인공 눈물을 넣는 순간 눈이 너무 아프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통증이었냐면 팔을 썰 때 눈 시려운 그런 느낌의 한 100배 정도의 통증? 약간 그런 비슷함이에요. 눈이 너무 시렵다? 눈이 너무 쓰라려서 눈을 뜰 수가 없다 하면서 눈물이 엄청 막 흘러가지고 인공눈물 필요 없었고 눈물이 엄청 나고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이고 뭐고 하나도 못 받고 눈이 너무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눈이 너무 아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카톡 잘하다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연락을 못했고 나중에 밤이 되니까 너무 심심해서 너무 심심하다 이러고 친구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통화하던 언니가 그 얼음찜질하면 좀 낫다는데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얼음이고 뭐고 얼음을 가지러 갈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 얼음 못 가져라. 너무 아파. 나 진짜 막 양파를 눈을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너무 아프다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문제는 코가 막혀서 제가 그 콧구멍이 조금 여기가 한쪽이 많이 막혀있고 반대쪽이 정상적인 좀 콧구멍이라서 코가 막히면 여기만 막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숨을 거의 못 쉬어요. 입으로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계속 쉬니까 입술은 다 마르고 그리고 눈물이 여기 계속 나니까 눈물 계속 닦으니까 여기 너무 건조하고 아프니까 피부에 뭐 바를 생각도 안 나고 완전 최악이죠. 너무너무 아팠다 첫날은. 잘 때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뻔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깼는데 숨을 못 쉬어서 잠을 다시 못 자겠어가지고 그 언니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음찜질을 해라. 그날 밖에 갑자기 기어 나가가지고 얼음을 들고 와서 얼음팩을 올려놓고 아파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하는 사이에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딱 깼는데 코가 뚫린 거예요. 그리고 눈도 통증이 안 아픈 거예요. 좀 덜 아픈 거예요. 그 계속 얼음을 갈아주면서 이튿날까지 얼음찜질을 계속 해줬고요. 이튿날에도 좀 전 덜 아프게 바랬는데 다른 아픔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양파를 이렇게 문지른 아픔이 첫 번째 날이었다면 두 번째 날은 얼음물에 이렇게 손을 담그면 얘가 너무 차가워서 손이 뜨거워지는 느낌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얼얼한 그런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눈에서 느껴지고 눈이 엄청 뜨겁게 느껴졌어요. 얼얼한 뜨거움. 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음을 계속 대고 있는데도 눈이 뜨거워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들면서 아팠고 두 번째 날은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눈을 아예 뜰 수가 없었고 눈을 뜨면 눈물이 크리스탈처럼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당연히 핸드폰 못 받고 그날은 방에 빛조차도 되게 예민했고요. 자가열청을 눈에 넣으려면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빛을 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은 점심 먹고 바로 자고 저녁 먹고 바로 자고 22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계속 잠만 잤어요. 그랬더니 월요일에 세 번째 이틀 아프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날에 너무 아파가지고 세 번째 날에도 아픈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갑자기 잘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로 안 아파지진 않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아침보다
점심이 더 잘 보이고 더 안 아팠고 이제 저녁 때는 완전 괜찮아지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봤을 때 그게 점점 차이가 더 잘 느껴졌고요. 그 세 번째는 눈 떴을 때 핸드폰을 조금 보기가 어지럽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는 못했어요. 아침 오전에는 컴퓨터는 아예 못했고 너무 어지러워서 못했고 점심에는 살짝 봤다가 다른 데 봤다 다른 데 봤다 하면은 컴퓨터 살짝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완전 컴퓨터도 완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고요. 월요일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힘든 거 다 끝났다 싶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선글라스를 집에서는 안 썼어요. 집에서는 벗고 다녔고요. 화요일 날부터는 완전 정상 생활 가능했어요. 핸드폰도 컴퓨터도 다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기도 잘 다녔어요. 그날 저 바로 성수동 가서 놀았거든요. 화요일에.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이 잘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눈을 이제 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넣어야 된다는 약을 꼭 잘 넣었고요. 자가열청은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밖에 외출할 때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좀 계속 넣었고 밤에 많이 넣었고요. 항생제랑 인공 눈물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보호 렌즈 때문에 눈이 엄청 건조했어요. 제가 수술 하루 이틀 됐을 때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눈이 건조한 줄 몰랐는데 이제 한 3, 4일쯤 되니까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렌즈를 빨리 빼고 싶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투데이 라섹이지만 그 렌즈는 5일 차에 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5일 차에 가서 뺐습니다. 원래는 6일 차에 빼기로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날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일찍 퇴근을 말씀드려서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뺐어요. 빼고 나니까 안 건조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도 건조함 없고 그 약만 다 꾸준히 잘 넣고 있어요. 인공 눈물도 틈틈이 넣고 있긴 한데 건조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이게 계속 수시로 넣으라고 써 있어서 넣는 거고요. 건조함은 저는 지금 전혀 안 느껴져요. 그 렌즈 때문에 엄청 건조했나 봐요. 그래서 보호 렌즈 빼고 나서는 자가열청은 바로 폐기했고 그리고 항생제도 안 넣고요. 3개월 동안 넣는 약으로 바로 갈아탔어요. 그 소염제랑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넣는 그 약이 있어요. 저만겔 이것만 넣고 네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눈 바로 3일째 날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는데 이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 다니기도 하고 사람도 만날 때마다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게 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자외선 차단이랑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안경을 따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전혀 광고 아니고 제 돈 주고 샀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상품명을 제가 따로 걸어놓을게요. 안경원에서 파시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산 다음날 바로 왔고 한 10,000원 초반대? 13,000~14,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고 도수 없는 자외선 차단 안경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랑 안경 닦기 이렇게 들어있고 얘를 맨날 끼고 다녀요. 요즘 좀 해가 너무 세가지고 가을이라 이렇게 안경을 벗으려고 수술을 했는데 안경을 쓰고 다니죠? 그게 좀 아쉽지만 이 자외선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각막이 혼탁해지고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게 좀 좋대요. 비타민C를 500ml 이상 먹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타민C 2000짜리를 먹거든요. 이거 아이고야. 애터미 비타민C 2000짜리를 먹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메가도스 하려고 먹고 있는 건데 그냥 비타민C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각막 혼탁을 막아주는데 좋다고 해서 저는 얘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이걸로 차단을 해주고 있고 괜찮아요. 이거는 개인별로 안경 코 조절할 수 있는 그 나사 조이는 그런 드라이버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다음날 바로 배송 와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가벼워요. 가벼워서 좀 추천하는 저는 안경이 무거우면 쓰기가 싫어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저만의 팁이 있다면 수술을 아예 마음을 먹으셨다면 수술을 하세요. 그리고 수술 전에 준비를 다 해가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저녁에 수술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바로 자야 돼. 너무너무 아파요. 자는 게 회복에 가장 좋다. 저는 저녁에 수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오전에 했어요. 이거 11시 반에 저는 예약을 해가지고 한 2시 정도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뭘 못 봐서 내가 뭘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아파서 아픈 것 때문에 제가 뭘 못 본다는 사실은 심심한 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오후에
늦게 수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수술하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수술하세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또 먹고 싶은 거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아파서 내가 뭘 먹는지 몰라.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이게 하나도 맛이 안 느껴지고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진짜 너무 힘들고 저는 그 이튿날 22시간 잤다고 했잖아요. 그 잠만 자가지고 1kg 빠질 정도로 잠만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시고 싶으신 거는 수술 전에 드시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수술하러 가기 전에 진짜 빡빡 씻으세요. 머리도 완전 깨끗하게 빡빡 씻고 얼굴도 빡빡빡빡 씻고 씻을 수 있는 건 엄청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틀 동안 못 씻어요. 씻으려면 씻을 수 있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근데 아파서 못 씻어요. 아파서 씻을 생각도 안 들고 어쨌든 이틀 동안 거의 원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술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깨끗하게 씻고 가셔라.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수술하러 갈 때는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밥 먹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조금 도움 받을 게 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집에 가족이나 같이 도와주실 분이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술하러 갈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 그리고 세수는 저는 3일차부터 그냥 살살 물 세안을 했거든요. 비누 세안은 절대 안 했고 눈에 들어갈까봐 물만 여기 살짝 했고 또 주의할 점. 눈물이 많이 나고 입이 많이 마르다 보니까 립밤이랑 이런 보습크림 꾸덕한 보습크림 같은 거 있죠. 그거 수술하고 나서 바로 옆구리 옆에 쟁겨둬야 돼. 계속 발라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보습크림 같은 거 꼭 곁에 가까운 데 두셔서 계속 아파도 발라야 돼. 안 그러면 피부 많이 상해요. 그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2주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한 편이었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지금 수술한 지 일주일이 넘었고 10일 정도 지났고 해서 저는 이제 살살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그게 어렵다. 제가 왜 안 되는지 여쭤봤는데 안압도 안압이기도 한데 감염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호렌즈도 끼고 있고 눈에 아무래도 상처가 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감염이 될까봐 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감염 때문에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은 저는 각막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보호 렌즈도 뺐고 그래서 천천히 운동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력이 어느 정도 돌아왔는지 아직 안과에서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왜냐면 2주 뒤에 다시 예약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왔다? 거의 시력이 그 1.0에 맞춰진 것 같아요. 완전 잘 보이고 글씨도 너무너무 잘 보이고 깨끗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생활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냥 눈 뜨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 통증 전혀 없고 건조함도 전혀 없어서 저는 부작용이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관리만 잘 해준다면 저는 너무너무 투데이 라섹 추천합니다. 대신 이틀 동안 너무 아프니까 그거는 조금 이틀 동안 너무 아픈 만큼 밝은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수술하기 전에 말했던 친구는 안 아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팁은 인공 눈물을 굳이 건조하지 않다면 바로 넣지 마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로. 그게 잘못했어요. 저는. 진짜 그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전 지금 팁을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내용 보충할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 설명이나 자막으로 코멘트 조금 달거나 그 더빙을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화장을 못하는 거 빼고는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여기 눈에 안 닿게 비누 세안도 다 하고 있고 자외선 차단제도 문제없이 바르고 있고 지금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눈시림도 없고요. 이제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수술할 때 눈 깜빡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렇게 그 치아 개구리 끼듯이 눈도 이렇게 고정하는 개구리를 끼니까 눈 감을까봐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찬물 뿌리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서 눈을 꽉 감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된다. 수술할 땐 하나도 안 아프고 이틀만 엄청 아프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수술하러 갈 때는 선글라스 챙겨 가시고 그리고 기존에 착용했던 안경을 같이 가져가세요. 그거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이 가져갔어요. 저는 지금으로선 투데이 라섹 너무너무 추천하고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인들한테 다 투데이 라섹 하라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얘기는 합니다. 일단 너무 아프지만 그만큼 결과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데이 라섹 고민 중이시라면 병원마다 검사 비용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저는 검사 비용 따로 안 받았고요. 당일 수술하면 또 할인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좀 알아보셔서 웬만하면 가까운 병원? 아니면 수술 경험이 많은 그런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지금 병원 이름 같은 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강남 쪽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공장은 병원은 아니고요. 계속 전문적으로 수술하시는 그런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경력도 엄청 많으시고 후기도 엄청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다.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신 정보가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경험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어봤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막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서 말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말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이나 조심해야 되는 점을 많이 말씀드리고자 했거든요. 수술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이제 평생 가는 거니까 꼭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많이 알아보시고 후기도 많이 알아보세요. 의사 선생님도 검사 받아보는 거 여기저기 많이 받아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민폐가 아니고 내 눈이잖아요. 내 거니까 돈을 조금 더 내는 병원이 있더라도 그냥 조심하고 또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에 마음을 먹었다 하면 그런 제휴 할인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보시고 하셔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수술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제 개월수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있는지 근황 같은 거 조금 더 추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